비행청소년이 아, 낑기는 것 같다 이거. 해야지. 제가 KTX 포항역이 생길 때 쾌재를 불렀었거든요. 드디어 포항에도 KTX가 들어오는구나. 경주도 KTX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기죽지 말해! 이 영화를 보니까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숙연해집니다. 숙연해지더라고요. 1988년에 양원역 건설 실화를 다룬 영화 기적입니다. 양원역이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10명이 안 되는 작은 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경북 봉화에 있고요.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세운 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건설한 역이라는 게 좀 주요하겠고, 저는 그 이준익 감독님 영화 변산 약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학수역으로 박정민 씨가 랩은 물론이고 사투리 연기를 굉장히 잘 소화를 했었는데, 자넨 직업이 뭐요? 래퍼요. 뭐 뭐? 뭘 푸가지고. 이번 영화에서 또 어떤 활약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성민 씨도 군도나 뭐 보안관이나 공작 이런 영화들에서 아주 그 사투리 억약 같은 것을 잘 구사를 하셨으니까 이번 영화에서도 좀 캐스팅 면으로도 기대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이 경상도 쪽 사람들은 이 사투리 어설픈 연기 못 참거든요. 모른다고요? 영화 기적, 영화 줄거리 먼저 보겠습니다. 대통령님 보시소. 이 편지는 대통령님한테 보내는 54번째 편지니다. 오늘부로 청와대에 딱 54번째 편지를 보낸 준경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마을에 기차역이 생기는 것. 유명세를 얻기 위한 장학 퀴즈 테스트, 대통령배 수학경시대회 응시까지. 교육감님이 대리시상 하신다는 거죠. 오갈 수 있는 길은 기찻길밖에 없지만 정작 기차역은 없는 마을. 원칙주의 기관사 아버지 태윤의 반대에도 누나 보경과 마을에 남는 걸 고집하며 왕복 5시간 통학길을 오가는 준경. 그의 비범함을 단번에 알아본 라희와 함께 오로지 기차역을 짓기 위한 준경만의 노력이 계속됩니다. 이 양원역을 왜 그래 만들고 싶었는지 아나? 지금의 투다리 말고 지방에는 간이역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김치 우동이 정말 진짜 맛있거든요. 간이역은 간단한 정말 설비만을 들여놔가지고 여객이나 화물을 취급하는 역인데, 또 굉장히 레트로한 면이 있어서 사진작가들의 주요 촬영 대상지로 쓰이기도 하고, 또 문학이나 음악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하거든요. 양원역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낙동강을 기준으로 이 서측은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원곡마을, 동쪽은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원곡마을, 두 원곡마을 사이에 있다고 해서 양원이라는 이제 이름이 붙어졌고요. 국도에 나가려면 한 6km 정도 산길을 삥삥 돌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지역 주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셔. 그런 와중에 또 철도 선로까지 지나가니까 위험하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 주민들이 이 청와대에 민원을 넣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고요. 철도청에 요구를 해서 임시승강장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바로 이 지금의 양원역이고요. 저 이런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영화에서도 아무래도 어떤 감동 키워드들도 다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역 주민들의 사연이나 목소리가 알려지면서 뭐 간이 역사를 건립하기 위한 그 자금이 마련이 된다든지, 혹은 이 준경이죠, 영화의 준경의 그런 꾸준하면서도 끈질기면서 투박한 이런 편지가 또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영화 보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국민청원 그냥 올리면 되는데. 청와대 찾아갈까? 그래, 가자. 영화 제목이 기적이잖아요. 가장 먼저 떠오른 영화가 썰리 허드슨 가능의 기적이라는, 짐 캐리 주연의 브루스 올마이티 이런 영화들 봐도 기적이라는 것이 어떤 마법 같은 기적이 아니라 좀 우리 일반인들, 우리 스스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를 이 앞선 그 두 영화가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런 영화에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관객들의 마음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또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는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박정민 씨가 주연했던 변산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자기가 부끄럽게 혹은 흑역사라고 생각했던 이 고향에서의 일을 바탕으로 이제 서울에서의 어떤 새로운 삶의 발판을 마련해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학수가 떠나왔던 변산으로 어떤 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영화가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비롯하였는지를 잘 이제 한번 들여다보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변산이라는 고유하고 특수한 이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인 거잖아요. 그 기적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뭐 양원이란 역 이름도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지리적인 특수성도 있겠지만, 이 영화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게 뭐 다른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이
지역 사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정한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어떤 기적 같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면에서 이 제목을 다시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대중교통인 기차가 주는 이미지들은 사실 좀 한결같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떠남을 상징하고 문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밀정 같은 영화에서는 그 자체로 굉장히 거대한 하나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양원은 떠나지 않고 머무른 사람의 어떤 남겨진 느낌을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차는 지나가죠. 지나가는 기차. 그러니까 문명 앞에서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한편으로 되게 먹먹하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번 영화는 그렇게 지나가기만 하는 열차를 주민들 스스로 아주 잠시만이라도 멈추게 한다는데 그 의미가 더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음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기차, 그리고 거기 도달해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태윤과 같은 기관사가 몰고 가는 저 열차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 순간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열차가 멈추지 않았던, 역사가 없던 곳에 멈추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소수이지만 그런 과정들이 그 자체로 중의적인 의미로 이 양원 역사에서 만들어지는 역사다. 그렇게도 생각해보게 되고, 오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알려지고 전승되면서 우리가 지금 영화로 보는 그런 바탕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역사가 역사를 만들었네요. 기적도 그 기적이겠죠. 천만은 천재다. 저는 라디오스타 영화 생각나요. 한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타가 사고를 쳐서 지방 방송국으로 발령이 나는데 그곳이 영월이잖아요. 그렇죠. 라디오스타도 강원도 영월이라는 그 지역, 그리고 라디오 방송이라는 매체, 그 특수한 걸 가지고 이야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88년이라는 것은 결국 이 개발 논리가 절정에 달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나라도 어떤 국부를 축적하고 싶어 하고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영화 기적은 그렇게 하느라 우리 한국 사회가 잃어버렸던 것들 또는 잊고 지내왔던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영화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80년대의 이 복고적인 느낌을 주는 재미도 영화가 가지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영화가 휴머니즘적인 요소를 다방면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바늘이 열을 갈채면 어여야 되겠니까. 맞아요. 그냥 그래 가만히 서 계시면 되니도. 절대 그거면 안 되니도. 선로의 그 진동을 감지를 해서 신호등을 약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지역을, 이 선로를 지나다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거, 지금 지나가도 안전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장치. 뒤에 가서 만들어지는 이 역 역시도 신호등의 확장인 것처럼 여겨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기적이란 영화가 말하는 기적이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염려하는 마음이나 태도, 이런 것 자체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오늘 영화 기적 가지고 팝콘각 얘기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적이라는 게 누군가가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것에 시선과 마음을 향하는 일인 것 같아요. 가끔은, 아주 가끔은 KTX 말고 무궁화호 타보자. 저도 뭐 KTX 타고 고향에 자주 내려가는데 밖에 안 보거든요. 안 보이기도 하고 잘. 가끔은 내가 지나왔던 곳이 어떤 길이었나, 어떤 산이 있었고 어떤 밭이 있었고 어떤 지역이 있었나를 돌아보면서 천천히 오려면은 또 무궁화호. 요새 비둘기호 있나요 요새? 통일호도 있었어요. 몇 년? 내가 이 양원역을 왜 그래 만들고 싶었는지 아나?